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누닛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전에 또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누닛 같은 경우는 이게 영상 진단 쪽, 거기에도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영상 진단을 한다고 그래서 나름 병원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 매출도 있는 그런 회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 의정 갈등 때문에 이 루닛의 이런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관련된 이 영상 분석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 병원들이 제대로 장사를 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작년에도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역시 실적이 안 좋았고 그 전전년에도 실적이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루닛은 시장으로부터 수천억 원을 증자해서 받아갔죠. 자금을 받아갔고 그러면서 최대주 지분은 계속 지금 줄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49억 몇천만 원치를 주식을 팔고 최대주주하고 뭐 특수관계는 몇 명이서 하여튼 6억 정도 자사주를 취득하면서 주주들한테 성의 표시를 좀 하긴 했죠. 하지만 이 제도가 이제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이제 매도할 때 사전에 한 달 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그 제도를 피해가기 위해서 즉 10% 미만이나 이렇게 지분이 적게 되면 단 한 줄에 적으면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용해서 매도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회사죠. 근데 이 회사는 매출 외형이 커진다고 해도 영업 손실이 동반해서 더 크게 손실이 나는 이상한 회사입니다. 이게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의정 갈등 때문에 제대로 병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못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해외 업체를 비싼 돈을 수천억을 주고 해외 업체를 인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이상한 회사죠. 왜냐면 빚까지 져가지고 해외 업체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의 루닛은 이 최대주 특수관계인 지분이 이제 10%대까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언제든지 먹튀를 할 수 있는 회사죠. 예전에는 이제 이런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회사를 이용해서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사람들한테 희망 고문을 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제 신약 개발하는데 한 10년,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해서 그 10년 사이에 몇 번을 유상자나 전환사채나 뭐 신주인수검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시장에서 수천억에서 조 단위의 돈을 조달해 가면서 결국은 임상 3상에서 제대로 이 연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그때 가서 회사를 팔고 먹튀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번 이 루닛 같은 경우는 이런 IT 기술이 접목된 그리고 영상 진단과 요즘 시장에서 인기 있는 인공지능 AI 기술이 접목된 이런 IT 기술을 이용해서 이 영상 분석, 영상 진단 쪽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영상 진단은 이 회사 말고도 상장하는 회사가 한 6, 7개 됩니다. 근데 그만큼 영상 진단 쪽은 시장이 초기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서 시장을 잡으면 선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죠. 하지만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아직 시장이 제대로 성숙하지 않아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 회사가 한번 시장에 떴던 건 조 바이든 정부 시절에 캔서 문샷이라는 이 암 사망률을 뭐 25년까지 50% 감소시키겠다는 미국 정부의 정책 때문에 여기에 이제 루닛이 캔서 X의 창립 멤버로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실력이나 이런 면에서 시장에 많이 알려졌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 캔서 X 이 캔서 문샷 프로젝트는 아마도 트럼프 2기가 1월 20일 날 시작을 하면 아마 이 제도, 이 시스템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국민 세금으로 이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도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하는 정부라 이런 데 돈을 쓰는 데는 너무 아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캔서 문샷 프로젝트는 조 바이든 정부가 끝나면 함께 사라질 그런 제도이자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크죠. 자, 지금 루닛이 영상 진단 쪽은 흉부 엑스레이나 유방 촬영술 이런 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고 실제로 이거 관련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캔서 스크리닝 쪽에서 그 작년 2024년 3분기까지 한 300억 정도, 그러니까 매출 외형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매출 외형 성장도 어느 정도 좀 그 뭐랄까요, 이 성장성이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러면서도 이 성장성이 둔화됐는데 그 실적은 좀처럼 그 흑자를 내지 못하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영업수익이 341억,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196억, 그래서 확실히 매출은 외형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341억이 늘어난 것 중에 그 지난해 3분기 때 167억이 한꺼번에 늘어난 것도, 이렇게 167억이면 말 그대로 이게 작년 그 누적해서 196억이었는데 한 분기에 한꺼번에 167억이 늘었다는 건 좀 이상하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은 491억이 발생했다는 거. 전년에는 244억이었지만 이번에는 영업 손실이 491억, 더 많이 훨씬 더 늘어났죠. 매출 외형보다 더 많았어요. 분명히 이상하죠. 매출 외형이 지난해 3분기 때 그 3분기에 매출 외형이 167억인데 영업 손실이 164억이 발생했으면 이건 진짜 특이한 거죠. 이렇게 영업 비용도 그 거의 뭐 332억이나 발생하는 건 좀 특이한 일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거의 더블 이상 그 영업 비용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적자가 89억 정도 발생한 걸로 나오죠. 그나마도 금융 수익이 614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손실을 좀 줄인 건데요. 이거는 정상적인 기업의 영업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재무 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금융 수익으로 인해서 이 적자 폭을 줄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자기 사업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대주주 특수관계인들 보면 지금 백승욱 씨가 최대주주인데 이 양반 6.82%밖에 안 돼요. 말 그대로 지금 유튜브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이게 대단한 회사라고 막 홍보하고 선전하는 그런 기술과 어떤 시장을 갖고 있다면 백승욱 씨나 뭐 여기 주요 주주라고 이름 올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분을 적게 갖고 있을 리가 없죠. 왜냐면 이 최대주 지분을 50% 이상 안전하게 가져가려고 하겠죠. 솔직히 말해서 이 루닛은 지난번에도 미국 그 뉴질랜드 회사인가요? 그걸 인수할 때 회사 내에 있는 현금이 모두 거의 빠져나가다시피 했어요. 껍데기만 남은 회사죠.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해서 인수한 그 뉴질랜드 회사도 미국에서 이러한 그 영상 진단 사업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적자 회사입니다. 그 적자 회사를 2천억이 넘는 돈을 주고 샀으니까 너무 비싸게 산 거죠. 바가지를 사도 그렇게 2천억씩이나 주고 살 만한 매출량도 그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액주주가 전체 지분 중에 74% 정도를 소액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이 그 소액주들이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인수했던 뉴질랜드 회사, 이 회사도 이 비슷한 업종입니다. 영상 진단 쪽인데 AI 기반의 뭐 유방암 진단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그러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매출액 뭐 285억, 그 220억, 150억, 매출액 규모도 이 루닛보다도 적은 회사고 단기 순손실도 매년 180억에서 138억 뭐 이렇게 발생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2,525억에 샀다는 게 솔직히 좀 이 정도 돈을 들여서 살 정도면 2,525억을 아예 그냥 신규 사업에 쏟아 부어서 그걸 키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 회사 내의 돈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호재성 재료라고 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비소세포 폐암 대상 AI 기반 디지털 병리 솔루션 개발을 한다고 이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연구를 하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뭐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그러지만 이 IT 기술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좀 앞서 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이런 제약사나 이런 쪽에서 이 IT나 ICT 쪽에서는 한국 기업과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런 기술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죠. 그런데 실제로 이 루닛하고 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이런 비소세포 폐암 대상 AI 기반 디지털 병리 솔루션, 이게 어느 정도 이 연구 결과를 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제 돈을 벌 수 있는지는 아직 좀 미지수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작년 연말에 그 최대주 쪽 특수관계인들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한 49억 9천만 원 정도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라는 게 새로 만들어져서 50억 이상을 거래할 때는 한 달 전에 미리 그 이 주요 주주하고 최대 주주, 뭐 특수관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매매하는 걸 미리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49억 9천만 원 정도, 딱 한 주 정도 모자르게 이 딱 수량을 맞춰가지고 매도를 하는 바람에 이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를 피해갈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주주들이 반발하니까 이 최대주하고 특수관계인 임원 한 분이 해서 둘이서 한 6억 정도 자사주를 사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 뭐 50억, 100억을 사주면 몰라도 49억 9천만 원 팔아먹고 6억을 사줬으면 나머지 한 38억 정도가 수익인데, 그리고 어차피 지금 한 6억도 나중에라도 주가가 오르면 또 팔아먹을 수 있는 거고, 보호예수 안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루닛은 이게 이제 그 영상 진단 쪽은 진입 장벽도 낮고, 지금 이 회사 루닛 말고 또 다양한 업체들이 영상 진단 쪽에서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별로, 대형 병원별로 짝을 지어서 이 뭐 이런 그 영상 진단을 테스트하고 신뢰성을 쌓아가는 그런 테스트 베드로 사용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게 성과를 내서 이제 신뢰감 있는 데이터가 축적되는 데는 빅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죠. 그나마 이제 돈이 좀 있다고 해서 루닛이 좀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수익을 못 내고, 아까 앞에서 봤겠지만 그렇게 그 매출액만큼 영업 손실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수익을 내긴 굉장히 어렵죠,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외국인도 기관도 이제 많이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샀다 팔았다 뭐 단타 치듯이 하고 있고, 지금 그 지난 그 11월 달 뭐 중순부터 이제 급등을 해서 겨우서 이제 한 4만 원대부터 한 8만 원대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이 시기에 그 유튜브나 또 그 나중에 이제 온라인 같은 데 보면 다양한 그 호재성 재료들, 근데 근거도 별로 없고 그러한 뉴스들이 막 그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끌어올려서 주가가 올라갔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최대주 특수관계인들이 블록딜러 주식을 팔았죠. 그 결국은 제주는 뭐 누가 부렸는지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돈을 챙겨간 건 그 최대주하고 특수관계인들, 주식을 대량으로 블록딜러 판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루닛 자체가 뭐 흑자를 내고 계속 기업 가치를 가지기에는 좀 어려운 회사다 보니 실제로 이 회사에 대한 신뢰는 별로 없습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좋은 회사면 이미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고, 흑자로 돌아선 것만큼 배당을 많이 주든지 아니면 최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을 하든지 그런 걸 많이 합니다. 물론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시장에서 주식을 팔기에 더 혈안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 루닛의 최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들은 뭐 시장에서 종이 쪼가리 그 주식이란 걸 팔아서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일을 사는 일반 주주들은 쉽게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예전부터 여러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당장 반짝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도 뭐 온라인에서 뭐 근거 없는 이상한 호재성, 막 막연한 그 이유, 뭐 하여튼 들어보면 황당한 그런 주제들을 갖고 뭐 일반 투자가들을 혹하게 만드는데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 갖고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해 보셔야 이런 거에 안 속고 그럴 텐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야 뭐 이런 뭐 재료가 아니면 회사 내용이 뭐 어쨌든 간에 주가만 올라서 수익을 내줄 수 있으면, 이것도 분명히 4만 원에서 8만 원대까지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단기간 거의 한 달 사이에 급등해 줬기 때문에 좋은 종목 아니냐라고 말을 하시겠지만, 그 주가가 오른 내용이 그 말 그대로 이 회사가 자기 자력으로, 그러니까 주력 사업에서 실적을 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시장 내에 막연한 이런 막연한 호재성 재료들이 그 유튜브나 온라인에서 유포되면서 그
어떻게 보면 머니게임 하듯이 주가를 끌어올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끝에는 이 최대주 특수관계인들이 블록딜러 주식을 모두 매각을 했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주식을 산 기관 투자가 됐던 그 기관 투자는 그거를 할인해서 사기 때문에 그 높은 가격에서 또 할인한 가격에서 또 때려서 그 할인 차익만큼 바로 먹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식을 산 개인 투자가들, 순진한 개인 투자가들이 손해를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전부터 누니같이 자기 사업에 돈을 못 버는, 그러면서 또 막연히 뭔가 한 방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지금처럼 단기간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어떤 재료가 있을 때는 그나마 이렇게 단기간으로 주가가 이게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기간도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해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회사를 팔고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때 팔고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최대주 지분도 이런 식으로 지금도 증자를 더하거나 그러면 10% 미만으로 줄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로 이제 먹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